안녕하세요. 저는 5살 남자아이 하나와 2살 딸을 둔 40대 기혼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사연은 뻔뻔한 형님네 이야기예요. 지금은 서로 연을 끊고 살고 있지만 어머님 기일만 되면 그렇게 형님이 생각납니다.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이 사연을 통해 형님도 양심 찔리기를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1년 뒤에 결혼하셨어요. 처음 형님을 본 날이 아직도 눈에 훤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비 며느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애교가 얼마나 많던지. 들어서자마자 하하호호 웃으며 부침성 있게 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아들만 둘이라 딸 하나 갖고 싶으셨거든요. 그 반면 저는 애교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저보다 살갑게 구는 형님을 더 예뻐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아유, 됐어. 우리 아들들 다 장가 보냈고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으니 더 살 욕심 없다.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 네 아빠도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 그리우시다고 빨리 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제가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형님은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저런 소리를 잘도 뱉어내며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었는지 몰라요. 어머님 옆에 착 붙어서 5만 가지 애교를 다 떨어대니 시어머니 마음에 쏙 안 들 리가 있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단숨에 어머니 마음을 얻더니 시댁에서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는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어머님 집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부엌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동서, 이리 좀 와봐. 무슨 일이세요, 형님? 아니, 저번부터 느낀 거지만 그릇 상태가 다 왜 이래? 네? 다 엉망이잖아.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건 동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내가 일일이 살펴보면서 잔소리해야 하느냐고. 저만 뭐 며느리인가요? 형님도 같은 며느리잖아요. 심지어 이 집 맏며느리. 뭐? 그리고 그릇 상태 괜찮은데 뭐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번 명절 때 다 깨끗이 닦아놓은 건데? 동서 인제 보니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구나. 정말 웃기는 짬뽕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꽉 잡아서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기세 등등해서 말이죠. 아니,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왜 지가 이러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어머니야, 장가 못 가고 죽을 것 같은 아주버님을 구제해줬으니 형님을 예뻐하겠지만 저는 아니죠. 어디서 꼰대질을 하나 생각하고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저를 빤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동서, 눈이 안 좋아? 뵈는 게 없으면 당장 안경원 가서 안경을 맞춰야지. 여기 봐봐. 물때 그대로인 거 보이지? 이걸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동서 말 좀 예쁘게 해야겠다. 듣기 좀 거슬리는 거 알아? 내가 엄연히 동서보다 높은 손윗 사람인데 말 대꾸 하는 벌은 뭐야? 형님이 말하면 네 형님 알겠습니다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하니?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내내거려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릇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랑 같이 닦아요. 저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우, 이러니. 어머니가 동서를 안 예뻐하시지. 이렇게 센스도 없고 애교도 없으니 예쁨 받을 턱이 있나. 동서는 그렇게 살고 싶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사회생활 같은 것도 안 해봤나 봐. 어쩜 그리 요령이 없을까? 하여간 같은 말 두 번 안 해. 분명히 그릇 다 닦고 정리하라고 했다. 난 어머니 말동무 해드려야 되니까 부지런히 그릇이나 닦아. 알겠어? 지가 무슨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집살이 한 번 안 시킨 어머니보다 더 막 나갔습니다. 누가 보면 지가 제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저번 명절에는 손 하나 까다가 나고 저만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동서, 이번 주 명절인 거 알지? 네,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어요. 어머님 댁에 언제 가실 거예요? 시간 맞춰서 갈게요. 장 보고 준비할 거 많으니까 일찍 가실 거죠? 나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동서가 먼저 가서 장 좀 다 봐놓으라고. 네? 장을 저 혼자요? 그럼 누구랑 봐? 설마 나랑 장 보려고 했니? 아니, 당연히 같이 봐야죠. 같은 며느리인데. 같은 며느리라니. 동서 참 웃긴다. 내가 동서보다 손윗사람인 거 몰라? 난 이 집의 맏며느리고 동서는 아랫사람이야. 아직도 우리가 같은 며느리인 줄 아니? 그리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이렇게 군말이 많아? 난 좀 천천히 갈 거니까 동서가 장 다 봐놓고 먼저 시작하고 있어. 형님, 이건 아니죠. 맏며느리고 저보다 손윗사람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부려먹을 권리는 없어요. 같은 며느리끼리 서로 도와가며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형님이 부려먹는 사람도 아니고 저번부터 왜 그러세요? 그리고 맏며느리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범 보이러 가잖아. 어머님 선물 명절 선물 사러. 동서가 자꾸 까먹나 본데 나랑 동서는 같은 며느리가 아니야. 급이 다른 며느리지. 뭐라고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형님의 말이 한 번에 이해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 시집이 그렇게 못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땅이며 건물이며 갖고 계신 게 많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물려받은 어머니는 나중에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잘 아는 형님은 어떻게든 더 물려받으려고 알랑방귀를 껴대는 거고요. 거기다 형님은 저와 집안 환경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이고 형님 사업하는 집안이라 잘 살았어요. 그러니 저를 더욱 깔봤습니다. 동서, 돈 많니? 나보다 많아? 많으면 나처럼 돈으로 할 도리 해봐. 그럼 내가 군말 안 할 테니까. 형님, 거봐. 동서 돈 없잖아. 사방이 월급 봉투 수준의 어느 정도인지 다 아는데 자꾸 나한테 까불지 마.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며느리 노릇 더 하는 거고 동서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며느리 노릇 해야지. 안 그래? 거기다 자꾸 나한테 말대꾸 하는데 계속 그러면 나 어머니께 다 말씀드릴 거야. 동서가 자꾸 버릇없이 굴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동서 인성 수준 다 폭로하면 나중에 재산 받을 때 어쩌려고 그래? 우리보다 더 많이 챙겨갈 자신 있어? 없으면 얌전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대지 말고. 원래 아랫사람은 손윗사람한테 굽실거리며 사는 거야.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동서가 맏며느리 하지 그랬어? 툭 하면 저 소리. 제가 조금이라도 억울해하고 불만을 품으면 그러길래 동서가 형님 하지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 소리를 들을 때면 그 재수없는 주둥이를 연신 때려주고 싶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한테 시집살이 한 번 안 한 시어머니를 꿰어서는 제대로 본인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큰애는 어쩌고 너 혼자 장을 다 봤니? 형님이 저더러 혼자 장 보라고 시켰어요. 큰애가?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다니? 일은요 무슨. 형님은 어머님 선물 사러 가야 한다고 저는 혼자 장 봐서 먼저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해서 같이 준비해야지 왜 저 혼자 장 봐야 하냐고 막 따지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저더러 형님 아직 왜 동서로 태어났냐고 했어요. 제가
진짜 황당해서 맞는 말 했구먼 뭘. 네? 네 형님이 맞는 말 했네. 명절 준비하랴 시어머니 챙기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다. 형님이 다 못하니 네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뭐가 황당하니? 어머니, 이 많은 장을 대고 혼자 어떻게 봐요? 나 때는 혼자 장 보고 음식 준비까지 다 했어. 아무튼 큰애한테 잘해라. 그래도 네 형님인데 아랫사람이 잘 모셔야지. 비록 제가 애교 많은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신경 써드렸는데 하루아침에 어머님을 형님에게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었는지.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킨 어머니께서 형님 편을 드시질 않나 제 심정을 하나도 이해 못 해주시더군요. 얼마나 서럽고 약오르는지 명절 전부터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낑낑거려서 장보고 음식 준비하다 보면 한참 지나서 형님이 왔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늦게 온 마당에 어머니 옆에 착 붙어서는 선물 공세에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형님이 시어머니나 다름없었어요. 동서,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 어머님 집에서 하는 게 좋겠어? 네,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어디 나가기 귀찮으시다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보내고 싶으시대요. 응,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 이번에는 집에서 생신 축하해드리는 거니까 동서가 더 신경 써서 음식 해줘? 네? 제가요? 그럼 내가 해? 아니, 동서는 왜 매번 이러지? 이런 건 당연히 동서가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일일이 알려주는 것도 힘들다, 정말. 아무튼 동서가 어머님 생신상 신경 써서 잘 준비해봐.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그럼 출발해봐, 동서. 어머니는 형님 말이라면 뭐든 다 좋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그걸 아니까 이제는 대놓고 저를 부려먹었어요. 그러면서 돈 줬는데 뭐가 문제나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어머님 사랑도 받지 못하니 어느 순간 이런 처지가 당연해지더군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애먼 남편만 잡아대며 어머님 생신상을 준비했죠. 그리고 형님네가 도착해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생신이라 참 기쁘고 좋으면서도 언제 또 이렇게 한 살 드셨나 싶은 게 심란한 거 있죠? 그러니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계셔야 해요. 참, 이건 어머니 선물이에요. 저번에 이목걸이 예쁘다고 하셔서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형님은 보석 케이스를 열어 알이 크고 꽤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당연히 마음에 들지. 누가 해준 건데. 형님은 늘 그랬듯 비싼 선물로 도배했고 약간의 애교와 입서비스로 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님의 선물을 보고 입이 귀에 걸린 듯 좋아했어요. 저희가 선물 드렸을 때는 이런 반응 없으셨는데 얼마나 형님 선물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좋아하실까 싶었습니다. 이래서 돈이 좋긴 좋은가 봐요. 속으로 형님 욕을 진탕하면서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형님이 생신상을 쓱 보더니 제게 눈짓했습니다. 동서, 이만 상 물리고 과일 좀 내오지 그래? 과일이요? 그래, 어머님 식사 다 하셨잖아. 어머니, 과일 드셔야죠? 그래, 과일 먹어야지. 작은 애야, 과일 좀 내오렴. 제가 아주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거 하나 안 도와줬으면 상 치우고 과일 내오는 거라도 좀 도와주든가. 어머님 옆에 착 붙어서 꼼짝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혼자 낑낑거리며 상을 정리하고 과일 내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이야기 나는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형님이 또 알랑방귀 뀌려나 보다 하고 과일 깎으며 듣고 있는데 재산 이야기가 들렸어요. 뭐? 물려줄 재산 말이냐? 네,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일찍 물려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니, 너희 무슨 일 있니? 아범이 하는 사업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네요. 대체 어쩌다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욕심부린 꼴 됐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무리하게 일을 늘리는 바람에 그만. 죄송해요, 엄마. 생신날이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아유, 그랬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니? 내가 도와주마. 정말요, 어머니? 그럼 당연하지. 우리 큰아들 큰며느리가 어렵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니. 어차피 죽을 때 내가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너희 물려주려고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땅이 있으니까 그거 너희한테 물려주마. 이참에 둘째네랑 같이 나눠서 물려주면 되겠구나. 내가 언제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말 나온 김에 미리미리 물려주고 자식들 도와주는 게 낫지. 이번 생신 때 유독 어머니 선물이 과하다 했더니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참이나 알랑방귀 뀌고 비율을 맞췄구나. 이해되더라고요. 저는 형님 덕에 생각지도 못한 재산을 물려받게 생겼구나 싶어서 은근히 기분 좋더군요. 그래서 더욱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바짝 대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랑 서방님네 반반 나눠주시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어? 부족하다니. 저희가 넘겨야 할 고비가 꽤 커서요. 이번에 해결 못하면 정말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나 어려운 거야?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지. 그러니 땅하고 그 건물 다 저희한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 그럼 작은 애는 어쩌고? 같은 자식인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번 일 잘 해결되면 사업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오고 전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저희가 잊지 않고 서방님네 챙길게요.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워서 어디 돈 나올 것도 없고 은행 대출도 다 막혔거든요. 저희 도와줄 사람은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작은 애들한테도 나눠줘야 할 텐데.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이 집 맏며느리인데 반드시 서방님네 책임지죠. 사업 안정권으로 바로 들어서면 제가 책임지고 서방님네 챙길게요. 친정아빠 사업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서방님이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서방님이 받아갈 재산보다 더 얹어서 줄 수 있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께 거짓말한 적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큰아들 이렇게 망하게 두면 안 되잖아요. 과일을 깎고 있으니 상황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느낀 저는 부랴부랴 과일을 가지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향해 말했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받아야 할 재산까지 다 달라니요. 사정 어려우신 건 알아도 그건 좀 무리 아닌가요? 동서,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해.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요. 형님 말씀대로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우리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지금 우리 사업이 망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누가 그렇대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 조심해야지. 말이 씨가 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받아가야 할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죠. 제가 형님 사업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 저희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괜히 관계만 어색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왕 물려주시는 거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동서,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가족애가 하나도 없네? 우리 사정 어렵다는 말 뻔히 들었으면서 어떻게 본인 배부터 채우려고 하니? 이러고도 가족이야?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서방님도 동서랑 같은 생각이에요? 형님은 남편한테까지 쌍심지를 겨며 뭐라고 했고 급기야는 형제끼리의 싸움으로 번질 위기였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잘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빡빡 우기면서 나서지 않죠. 잘 돼도 우리 남편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신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편 몫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앞이고 뭐고 지지 않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머님께서 소리를 꽤 지르셨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너희 지금 내 생일날 이게 뭐 하는 거니? 재산 이야기에 모두 발끈해서는 아주 난리가 나는구나. 형제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모습 보려고 나온 줄 아니? 죄송해요, 엄마. 상황이 안 좋다는데 동생도 그렇고 재수 씨도 너무하니까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이왕 물려주기로 했으니 재산은 물려줄 거야. 하지만 큰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작은애 몫까지 다 물려주마. 엄마, 어머니! 대신 이렇게 하도록 하자. 큰애는 사업이 괜찮아지면 빚을 내서라도 작은애한테 줘야 할 몫을 주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딴 말 나올 수 있으니 작은애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서 하나 써주는 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니? 모두 불만 없지? 어머니, 그래도 각서는 좀 큰애 마음 다 알아. 하지만 공평하게 받아야 할 몫을 다 너희들에게 주는 건데 작은 애들도 그만한 안정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라지만 작은 애들한테는 불공평할 수 있어. 내 배 아파서 낳은 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큰 며느리는 똑똑하니까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알겠어요, 어머니. 각서 쓸게요.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서방님께 좋겠네요.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현명하세요. 이번 기회에 제가 어머니께 많은 걸 배우네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실 재산으로 남편 도와주시면 전처럼 일어나는 건 문제 없어요. 다시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중지하고 나서시니 더 이상 말 못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정 어렵다고 해도 아주버님대로 재산 다 몰아주시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셔. 이렇게 대놓고 형님네랑 우리를 차별해야겠냐고. 나도 당신처럼 서운하지만 어쩌겠어. 형 사정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엄마 말대로 각서 받았잖아. 이깟 각서가 무슨 소용이라고. 사업이 무조건 일어선다는 보장 있어? 혹시라도 망하면 그땐 어쩔 건데? 다 망한 마당에 이깟 각서 내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할 거야? 당신 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형수님 말처럼 말이 씨가 된다는 거 몰라? 사업 쉽게 망하는 거 아니야. 형이랑 형수님이 노력하는 거 뻔히 아는데 설마 망하겠어? 그래도 난 정말 찜찜해서 싫다고. 그동안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굴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런 성격에 퍽 우리 도와주겠다. 그래서 각서 받았잖아. 엄마 말대로 잘 되면 그때 이 각서 내밀면 되고 빚내서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몫 주시겠지. 우선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좋게 기다려보자. 형 사업 쉽게 안 망할 거야. 형님의 농간에 당해서 어머니께 받아야 할 재산 다 빼앗긴 우리 부부. 너무나도 분통 터지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님 몰래 어머님을 설득해봐도 우리더러 이해해달라는 말뿐이셨어요. 상황이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사업이 꼭 나아지기만을 바랬어요. 그렇게 한 달이 정도 흘렀을까요? 뭐? 아주버님 사업이 뭐 어떻게 됐다고? 형, 부도 났대. 그럼 우리 더는, 아이고, 어떡해. 어쩌면 좋아.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까봐 내가 그렇게 말린 건데, 이게 뭐야? 쫄딱 망할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수로 돈을 줄 수 있냐고. 오리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큰소리치던 형님네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당장 형님을 만나러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어쩌면 좋아요. 잘 좀 하지. 대체 어쨌길래 망하니? 너희들이 그랬잖아. 내가 도와주면 문제 없다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우리보다 제품 가격을 싸게 조정하는 바람에 거래처에서 거래 다 끊기고 이렇게 쫄딱 망할 줄 몰랐어요. 거기다 신제품 도안까지 유출되어서 도저히 수습할 방도가 없는 거 있죠? 저희도 노력했어요. 죽을 듯 노력했는데 이렇게 된 걸 어떡해요. 저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쩔 거니? 작은 애들한테 줄 재산 다 몰아줬는데 이제 작은 애들을 어떻게 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갔어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 집은 어머님 명의잖아요. 이 집에 들어와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면 되잖아요. 사업 다 말아먹은 것도 기가 찬데 어머니 모신다는 핑계로 집까지 노리려는 건가 싶어서 참지 못하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모신다는 핑계로 어머님 집까지 노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맞잖아요. 제가 형님 속을 모를 줄 알아요? 동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망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해야겠어? 우리가 정말 이 집 노리고 어머님 모신다는 소리를 했겠냐고? 알잖아. 집이고 차고 다 은행에 넘어갔어. 쫄딱 망할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안 보이냐고? 다 망해서 어디 갈 곳도 없는데 길거리에 나앉으란 소리니?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러길래 이렇게 망할 거면서 저희 재산 다 가져갔냐고요. 형님 내가 받아갈 목만 가져갔어도 우리 목 재산은 남아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다 망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갚을 거냐고요? 알게 뭐야? 지금 망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동선이한테 줄 돈이고 나발이고 알게 뭐냐고?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몰라. 배째! 형님은 거실 한복판에 드러누우며 배째라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어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한테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뻔뻔한 낯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서로 망연자실한 표정만 내비쳤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두 눈을 질끈 감으셨죠. 저는 시간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형님네 사업이 망하고 나서 시댁 분위기를 초상집과 같았어요. 결국 형님과 아주버님은 짐을 바리바리 챙겨서 어머님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큰아들의 사업이 망하고 상심이 크셨는지 어머님께서 매우 아프신 듯 보였어요. 여보, 어머님 몸은 어떠셔? 여전히 안 좋으시대? 그렇지 뭐. 어떡해. 충격이 크셨나 봐. 이럴 게 아니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얼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선 어머니 모시겠다고 집에 들어왔으면 잘 챙겨드려야지. 안 그래도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했어. 충격이 크셔서 그런 것 같아. 시간이 해결해 주시겠지. 큰일이네. 연세도 있으신데 밥도 잘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셔서 어쩌면 좋아.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어머님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잠도 통 못 주무시고 입맛 없다며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건강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 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많이 걱정했죠. 뵐 때마다 어머님의 몰골이 안 좋아지는데 형님은 병원에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싶었습니다. 저라도 어머님을 모시고 가야 하나 싶던 참이었는데 형님네가 모시고 간다니 잠자코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잘 다녀왔나 궁금해서 형님께 전화를 할까 말까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형님께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지금 어디야? 집이요.
아, 그래? 잘 됐네. 나 어머님하고 동서네 집으로 가는 길이야. 어머님하고요? 어. 어머님이 동서랑 서방님 보고 싶다고 하셔서 곧 도착해. 안 그래도 어머님의 병원 소식이 궁금하던 차였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대강 집을 정리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분 후 형님과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큰 캐리어를 2개 가지고 들어오더군요. 형님,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의사가 뭐래요? 괜찮으시대요? 응, 괜찮으시대.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뿐이야.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형님, 이 집은 다 뭐예요? 말했잖아. 어머님이 동서랑 서방님 보고 싶어 하셨다니까? 이참에 여기서 지내시라고 챙겨왔어. 네? 그게 무슨... 어머님도 그게 좋으시죠? 저희 얼굴 보면 마음만 더 심란하시잖아요. 이참에 동서내에서 지내세요. 그게 어머님께 낫겠어요. 형님,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속셈이에요? 뭐?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님은 힘없이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가뜩이나 심란하실 텐데 형님과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면 좋은 건 없겠다 싶어서 조용히 안방으로 형님을 끌고 갔어요. 형님께서 어머님 모신다면서요? 갑자기 저희 집에서 지내시라니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형님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요? 아까 말했잖아. 왜 자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우리가 모시고 싶어도 어머님 속이 편하시겠어? 매일매일 우리 얼굴 보고 지내셔야 하는데 우리 보면 마음 편하시겠냐고. 차라리 동서네랑 지내는 게 낫지. 이게 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우리도 어머님 얼굴 뵙기 면목 없는데 잘 됐어. 이참에 동서네서 어머님 모셔. 뭐라고요? 지금 어머님이 누구 때문에 저리 마음고생을 하시는데요? 다 형님하고 아주버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어머님을 챙기고 모셔야죠. 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님이 우리 보기 힘들어 하신다니까? 어떻게 편히 모시려고 해도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라고 좋겠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 한두 번 봐요? 그 시커먼 속셈을 모를 줄 아냐고요. 어머님 아프시니까 간병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아픈 어머니 우리한테 치우고 그 집 차지하려고. 아니에요? 그래, 맞아. 같은 자식인데 왜 우리만 어머님을 모셔? 그야 형님이 어머님 모신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 다 말아먹고 오갈 데 없어서 어머님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어머님 모시게 된 거고요. 동서, 그동안 입 근지러워서 어떻게 참았어? 아주 신났구먼. 내가 망하고 이 꼬락선 이르니까 꽃이다 뭐 이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고? 어디 아랫사람이 손윗사람한테 버릇없이 굴어?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형님이 잘하셨다는 거예요? 형님이 어머님 건강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책임지셔야죠. 왜 제게 떠넘기세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해. 동서가 모시는 대신 내가 월 30만 원씩 줄게. 뭐라고요? 다 망한 형님이 월 30만 원씩 주신다고요? 아무리 망해도 그깟 30만 원도 없을 것 같아. 내가 그깟 돈이 없어서 절절 맬 것 같냐고. 안 그래도 동서한테 미안해서 얼마씩 챙겨주려고 했어. 갚을 빚도 있으니까 많이는 아니라도 이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어머님 잘 부탁해? 어머님 맡기는 주제에 고작 30만 원으로 유세 떠는 거예요? 동서! 말 조심해. 참아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굴면 안 참아.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 잘하고 말해. 우리한테 30만 원도 받기 싫으면 알아서 하던가. 형님은 어머님을 둔 채 집을 나갔고 저는 덩그러니 앉아있는 어머님을 보고 속상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거 보세요. 그동안 어머님 살살 비위 맞춰서 재산 다 받고 어머님 집까지 빼앗으려는 저 속셈을요. 어머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데 형님이 어쩜 저럴 수 있어요? 고작 30만 원 주고 어머님 버린 거라고요. 그래,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니?
그래도 너희 목숨 남겨놨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님이 왜 사과하세요? 잘못한 건 형님하고 아주버님인데. 어머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 어머님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형님 버릇 단단히 고치시라고요. 나중에 어머니 병들고 아프면 길거리에 내다 버릴 사람들이에요. 돈이고 나발이고 어머님께 이러는 걸 못 보겠어요. 어머님 왜 본인 탓하면서 우시고 계세요? 어디 30만 원으로 버리냐고 뺨이라도 치셔야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요. 그래도 그 전에 형님께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제가 어머님 대신 혼이라도 내줄 거라고요. 얼른 일어나세요, 어머니.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앞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어머님을 모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문을 연 형님은 어머님을 보고 놀라서 제게 따지고 들었어요. 아니, 잘 좀 모시라니까 도로 모시고 오면 어떡해? 겨우 30만 원으로 어머니 모시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재산까지 다 말아먹은 사람이 고작 30만 원 받고 떨어져라. 그건 아니죠. 그리고 어머님께 죄송하지도 않아요? 형님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멀쩡한 어머님을 병든 닭 버리듯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어머님이 누구 때문에 이러시는데 양심이 있어야죠. 이게 진짜 아까부터. 야, 너 정말 죽을래? 내가 망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 없다. 형님이면 형님다운 짓을 해야지. 아무리 그동안 돈 하나 보고 어머니께 알랑방귀 뀌었어도 힘들 때 너 도와준 어머니께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한테 미안한 건 둘째치고 마음고생하시는 어머님 챙겨드려야지. 귀찮고 싫으니까 나한테 30만 원 줄 테니까 모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집까지 빼앗으면서 정말 낯짝도 두껍다. 나 같으면 너처럼 못해. 지은 죄가 있어서 열심히 모셨을 거라고. 아주 효분하셨네. 그렇게 어머님 끔찍하게 생각하면 네가 모셔 이년아. 그러면 되겠네. 내가 아까 말했지? 우리한테 30만 원이라도 받아내려면 어머님 모시라고. 너 그 돈 받기 싫구나. 우리 망해서 서방님이 받아야 할 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 그럼 30만 원씩이라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형수,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동안은 형 때문에 참았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네요. 우리 엄마가 형수한테 이런 취급받을 만큼 잘못하신 거 있어요? 형수가 사람이면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데. 그게 왜 내 탓이에요? 형이 사업 말아먹은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요? 형 혼자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형수도 같이 형이랑 사업해놓고 왜 책임이 없어요? 계속 뻔뻔하게 구네. 됐어요, 그럼. 30만 원 말고 매달 1,000만 원씩 주면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뭐라고? 1,000만 원? 이게 미쳤나?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어? 먹고 죽으려도 없어. 그럼 어머니 잘 모시라고. 저랑 형님은 언성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남편까지 끼어들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앞에서 참으로 못 볼 꼴이죠. 이건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믿고 좋아하셨던 큰 며느리의 본 얼굴을 말이죠. 어머님은 두 눈을 질끈 감고 괴로워하시다가 이내 소리를 꽥 지르셨어요. 그만해! 부모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내가 이런 꼴 보자고 너한테 재산 물려준 줄 아니? 이제 싫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앞으로 돈이고 나발이고 다 엮이기 싫어. 그네 너 이 집에서 나가라. 네? 어머니, 나가라니요. 저희 갈 데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뿐인 어머니 큰아들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 보련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담을 쏙 빨아먹고 작은 애한테 날 버릴 수 있니? 너희한테 실망이 참 크다. 어머니, 그건 저희 얼굴 보기 힘들어 하시니까 당분간이라도 마음 편하시라고 동선내로 보내드린 거죠. 내가 모를 줄 아니? 너 아예 날 작은 애한테 맡기려고 수작 부리는 거잖아. 나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그동안 네 속을 모를 거로 생각했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까 큰애 봐서 참았던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 집은 작은 애 몫이다. 네?
서방님 거라고요? 그래. 너희한테 재산 다 물려줬으니 이 집이라도 작은 애한테 물려줘야지. 못난 어미 때문에 받아야 할 거 못 받았는데 이렇게라도 보태주련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이 집 재개발 확정되어 집값 얼마나 오를 텐데 그걸 서방님 주신다뇨. 저희도 챙겨 주셔야죠.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진작에 다 받아갔잖아. 아직도 남편이 받아갈 몫에 욕심이나? 난 분명히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작은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짐 챙겨서 나가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어머니는 형님께 단호히 구셨습니다. 형님은 말도 안 된다며 어머님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희는 그 후로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지냈습니다. 예정대로 그 집을 남편에게 물려주셨고 재개발 확정되어 집값이 몇 배로 뛰었어요. 형님네는 한순간에 쫓겨나 어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동안 지은 죄의 값을 톡톡히 받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머님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며 저희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요즘과 같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